하는 과정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 과정은 50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그 과정을 이제 똑같이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 더하기 x의 n제곱을 쭉 전개를 할 겁니다. 요거 전개를 해서 이제 NC0 x의 개수, x의 지수하고 NC R쪽하고 맞춰볼게요. 그러니까 NC0 그럼 이제 x의 0승 지수가 여기 뒤에 맞는 거야. 그러면 1의 지수는 뭐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NC1 이제 x가 1승 되는 거고 1의 개수, 지수는 n-1제곱 되는 거. 근데 사실 1의 지수는 필요가 없지. 어차피 곱하기 1 하면 사라지니까. 추워요. 네. 그러면 저거 좀 낮출게요. 그래서 내가 저기서부터 이제 1은 안 쓰고 x만 쓰겠습니다. 어차피 1 사라질 거니까 NC2x의 제곱 NC3x의 세제곱 쭉 가서 요렇게 전개할 수 있지. 자, 이제 내가 여기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다항식이에요. 뭐 n차 x에 대한 n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항식이야. 그럼 우리가 다항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모든 개수의 합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항식에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그래서 여기 식에 x 대신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1, 2의 n제곱이 나와. 2의 n제곱. 그럼 이제 2의 n제곱이 nc0 1의 0승 없애버리고 nc1 nc2 nc3 이렇게 nc(n-2) nc(n-1) nc(n) 이렇게 된다는 거야. 2의 n승.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OC0부터 시작해서 OC1, OC2 쭉 해서 OC5까지 다 더한다 라고 하면 2의 5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파스칼의 삼각형 그 위쪽 한번 보실래요? 이 위에 있는 그림 잠깐 보시면 파스칼의 삼각형의 가로줄에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여러분 그림의 마지막 줄이 얘잖아. 그러니까 한 줄을 전부 다 더하면 2의 5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2의 5제곱. 그럼 그 위에 있는 줄은 4C0부터 4C4까지니까 그 위에 있는 줄 더하시면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반드시 1부터 시작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거 이렇게 많이 났거든요. 여기서부터 더하라고 많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 빼기 1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앞에 OC0이 사라지면 51쪽에 94번 한번 볼래요? 51쪽에 94번에 1번 그냥 2의 몇 제곱 30(0부터 33까지 다 더하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x에 1 아니라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제 그 왼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쪽에 내가 2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여기가 0이 돼버려. 0. 자, 이 0이 무엇이냐? 마이너스 1 대입했는데 여기는 뭐 1이니까 NC0.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홀수 제곱이 부호가 바뀌겠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NC1로 바뀌죠, 여기가.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짝수 쪽은 그대로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뿔마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이게 좀 애매한데 마이너스 1의 n승의 nc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n이 홀수가 되면 여기도 마이너스, n이 짝수가 되면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뭔가 이항계수가 다 더해져 있는데 이런 걸 이항계수를 한다 했지 다 더해져 있는데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더해진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0이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 유도 과정을 기억해 주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거기 94번에 2번 봐봐. 94번에 2번 보시면 12C 0부터 12C 2까지 쭉 더해지는 게 아니라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더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이라는 답이 0입니다. 94번에 2번. 이해되세요? 자, 더 중요한 거. 내가 이 위에 두 식을 한번 더해 볼게요. 더하고 빼는 게 중요하거든요. 위에 두 식을 더하면 이제 여기 좌변은 뭐가 될 거냐면 2의 n승 될 거야. 2의 n승. 그리고 여기 홀수 부분이 다 날아가겠죠.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이거 사라져서 nc0 짝수만 남고 두 개. 그리고 여기도 nc2 짝수만 남고 짝수만 남고 이렇게 쭉 가서 뭐 짝수만 남게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NC0부터 시작해서 NC1, 2, 3, 4 연속된 자연수가 아니라 이 뒤에 아래 들어가는 자리가 짝수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양변을 2로 나누는 거니까 n-1승이 지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94번에 3번 한번 보자. 51쪽에 94번에 3번 봐봐. 지금 여기 51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짝수가 다 뒤에 있어요. 이게 자연수였으면 2의 51승이었을 텐데 짝수만 모여 있으니까 51 빼기 1 해서 2의 50승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의 절반이니까. 오케이? 절반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절반이라는 느낌을 좀 가져주세요. 이거는 짝수.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두 식을 빼볼게. 위에 식에서 아래 식 빼봤습니다. 빼도 여전히 이거 2의 n승이야. 근데 이번에 뭐가 날아가냐면 얘가 날아가. 짝수 번째가 날아가고 이게 살아남아요. 요거에서 요거 뺐으니까 2배의 nc1 홀수 번째가 남아. 짝수도 날아가고 2배 nc3 이렇게 nc5. 그럼 짝수든 홀수든 결과는 똑같지. 이항계수 중에 이 뒤에 붙어 있는 게 짝수든 홀수든 어쨌든 양변 2로 나누는 반띵이 되는 거니까 역시 지수에서 하나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4번에 4번, 94번에 4번 보시면 이건 이제 100부터 99 사이에 있는 모든 홀수가 되는 거니까 2의 100승이 아니라 2의 100-1승, 2의 99승이 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안 나와있네요. 이건 어디다 써주시는 게 좋겠다. 요거 좀 어디다 써주세요. 그 50쪽에 빈 공간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2n 플러스 1c 0부터 쓰시면 됩니다. n 플러스 1c 0, 1부터 해서 n까지 2n 플러스 1c n까지 여기서 끊어주시고 그게 뭐랑 같냐면 요 다음 거 2n 플러스 1c n 더하기 1부터 n 더하기 2 해서 마지막 2n 플러스 1c n 플러스 1까지 그게 뭐랑 같냐? 딱 절반이랑 같아. 원래 이거 전부 다 더하면 2에 2n 더하기 1제곱 돼야 되는데 그거의 절반 2에 2n 제곱이랑 같습니다.
보시면 n이 홀수일 때만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짝수일 때는 안 돼요. 그래서 n이 홀수인 거 2의 7승의 이항계수를 7시 0부터 이렇게 쭉 더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요 성질 알잖아. 조합의 성질상 7시 0이랑 같은 게 7시 7이죠. 요거랑 요거랑 똑같지. 그리고 7시 1이랑 같은 게 7시 6이 요거랑 요거랑 똑같고 7시 2랑 같은 게 7시 5고 7시 3이랑 같은 게 7시 4고 이렇게 같으니까 지금 똑같은 거 반띵 하시면 앞에랑 뒤에랑 완전히 대칭성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게 더해져서 2의 7승이니까 이쪽이 2의 7승 나누기 2의 6승 이쪽도 2의 6승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세요? 대칭성 때문에. 근데 왜 홀수밖에 안 배웠어요? 지금 얘가 홀수 시작하면 7시 0부터 7시 7까지 하나 더해서 8개 짝수로 앞뒤 대칭이 딱딱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앞에 있는 게 짝수가 되면 요거 좀 요 밑에다 할게요. 들어볼게. 6시 0부터 6시 6까지 다 더하면 이제 2의 6제곱 되는 건데 얘는 대칭성으로 앞뒤 맞다고 연결을 해보시면 똑같은 것끼리 연결해보시면 가운데 하나가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절반으로 쪼갤 수가 없어가지고 앞뒤 대칭이 된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항의 개수가 7개라서. 그래서 홀수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가 홀수 2n 더하기 1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하시면은 54쪽으로 가서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쪽은 지우겠습니다. 왼쪽은. 네, 다 필기하셨죠? 여기 줄게요. 1번은 쉽지. 그 54쪽에 필수 6번. 1번. 자, 요거 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거. 0부터 끝까지 다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0부터 있어야 돼요. 그래서 7시 0부터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까지 전부 다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2의 7제곱. 이쁘게 2의 7제곱 되는 거고. 2번 좀 조심하십시오. 2번에다가 별표 쳐줄까요? 저렇게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났던 애는 그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는 애였어요. 그쵸? 그래서 전체 결과가 0이 돼야 됐었습니다. 근데 쟤 보면 처음 출발이 20C 0이 아니라 20C 1이야. 0으로 출발하지를 않아. 그래서 20C 0부터 시작해서 내가 식을 한번 다시 써보는 거예요. 20C 0부터 부호 바꿔서 교대로 이렇게 그럼 쭉 가서 20C 20 요렇게까지 더해 주시면 지금 짝수 앞에가 다 플러스니까 이거를 더해야 0이 되는 거지. 이걸 더해야. 근데 지금 내가 구하는 거는 여기 20C 1부터 20C 20까지 부호가 정반대가 되는 걸 구하는 거니까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남는 게 이게 남겠네요. 이게 답이다. 그래서 1이 답이 되는 거. 1부터 있는지 확인 잘 해주시고 밑에 두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밑에는 뭐 2n제곱에 짝수만 있으니까 2에 2n-1제곱 이게 128, 이게 7승이 되는 n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n이 4가 될 거고 그리고 4번은 홀수만
10일까지 홀수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요 마지막에 11시 11이 있어야 요거까지 있어야 2의 11 마이너스 1승 2의 10제곱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빠졌으니까 양변에서 1을 하나씩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밑에 문제 그냥 다 풀어볼까요? 99, 100, 101 빠진 것을 찾아보시고 얘가 짝수만 있다. 그죠? 그럼 19 안에 있는 짝수가 다 있어야 되는 근데 0이 있다. 그럼 19C 0부터 19C 18까지 다 더하는 게 이게 18, 19, 100이 절반. 근데 여기 앞에 19C 0이 빠졌으니까 거기서 1을 빼줘야 돼. 여기 19C 0이 빠졌으니까 1을 빼주시면 아니요, 안 돼. 근데 여기서 19C 0이 빠져서 1을 한번 빼줘요. 인도에서 이걸 빼는 거 아니야? 아니, 요 지수에서 요거 빼기 지수에서 빼는 그렇게 괜찮아? 헐 괜찮아? 이게 안 괜찮아. 맞아. 맞아. 이거? 아 이거 절반이다. 내가 필기하라고 했던 거. 그치? 반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다 더했으면 이게 15승이었겠지. 네. 근데 그거 나누기 2를 해야 돼. 14요. 맞아요. 앞에 반 뒤에 반 반대기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n 더하기 1에서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아, 네. 그렇지 않구나. 네. 요거 짝수만 있네요. 그럼 일단 2의 19 빼기 1승이겠죠. 2의 19 중에 절반. 19 나누기. 근데 모든 짝수가 모여있는 게 아니라 19C의 0이 없죠. 아 그래서 잠깐만. 짝수는
4개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2의 7승의 절반이 된다는. 근데 이거랑 이게 무슨 이거 일반화를 한 거예요. 홀수니까 2n 더하기 1이라고 쓰는 거고 2n 더하기 1의 0승부터 요게 절반. 앞에 n 더하기 1개 그리고 그 다음 거부터 맨 끝까지 절반. 이게 의미야 여기.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을 수밖에 없고 그 전체 합의 절반일 수밖에 없어. 일반화를 한 거예요. 일단 계산해 줄까요? 아, 12? 18은 뭘까? 19승이 원래였으니까 그쵸? 그럼 여기 19승이 없어. 그럼 또 해야 돼. 그건 맞아요. 19승이 없는 거지. 오케이. 네. 네, 다녀오세요. 아빠랑 천천히 예, 볼까요? 예, 요거는 내가 돌아다니면서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건 여기 짝수밖에 없는데 짝수에서 19C 0이 하나가 빠졌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면 2의 19승의 절반. 아까 나누기 2 했었죠. 절반에서 여기 지수에서 하나 빠지게 될 텐데 저 앞에 빠져있는 19C 0 때문에 1을 또 한번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19C 0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2의 18승 요거 빼시면 2의 18승 빼기 1 요게 이제 99번 답이 될 거고요. 100번은 NC 여기 자연수긴 한데 NC 0이 하나 빠졌네. 그치? 요 앞에 NC 0이 하나 빠졌지? 여기 NC 0이 하나 빠졌어. 그래서 NC 0부터 NC n까지 다 더했으면 요 가운데에 있는 게 2의 n제곱이 됐을 텐데 요 맨 앞에 NC 0 하나 빠졌기 때문에 1을 이렇게 빼주셔야 됩니다. 근데 답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어차피 2의 거듭제곱이요. 2000부터 3000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되려면 1024 안 되고 그 다음 거 n이 11이어야 되겠습니다. n이 11. 그래서 2048 빼기 1, 2047이 되는 거죠. 자연수 n은 11. 네. 그리고 그 다음 101번이 내가 따로 쓰라고 했던 거. 지금 여기 홀수네. 홀수인데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 절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거죠. 15C 0부터 이렇게 쭉 더해서 이게 전체가 2의 15승이 돼야 되는 건데 저기 처음부터 끝까지 항이 16개예요. 그쵸? 15에 0이 하나 포함됐으니까 16개. 그럼 이제 0부터 7까지 잘라야 16개의 절반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은 건데 지금 저 뒤에 이 뒷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전체의 반띵이겠다. 15승의 반띵 나누기 2 해주셔야겠다. 그래서 2의 14승 K가 14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빼고 그러는 게 헷갈리시면 나누기 2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유도 과정을 알아두시면 좋다고 한 겁니다. 네, 여기 잘 나와요 시험에. 그때 내신 들어가서 다시 공식 외우시면 될 거니까. 되셨으면 정리하시고 이제 7번을 볼게요. 네, 7번 이제 실제 수를 적용을 하는 건데 보니까 A는 11의 10승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 그리고 B는 21의 10승을 400으로 나눈 나머지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여기 지금 10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구해야 되는 100이랑 비슷한 숫자로 이 두 개를 이항정리처럼 쪼개주시면 되는 거예요. 10이 보이지 않습니까? 10 그래서 이 11의 10승을
더하기 1의 10승. 요렇게 쪼개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럼 이항 정리하듯이 내가 전개를 해볼게. 근데 10의 거듭제곱을 좀 뒤쪽으로 보낼게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10C0 요렇게 하고 1의 10승, 10의 0승, 10의 오름차순으로 해볼게. 10의 0승부터 10의 1승, 10의 제곱 요런 식으로 갈게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거는 10C1 그러니까 12 1제곱 얘랑 지수 맞추고 1의 9제곱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0의 오름차순으로. 그리고 10C2 그러면 10의 제곱이고 1의 8제곱이고 이렇게 쭉 가겠죠. 근데 이 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거든요. 얘네들이 하나의 한 아닙니까? 요거 그리고 요거 저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나머지의 성질상 이거 나눈 나머지 더하기 이거 나눈 나머지 더하기 이거 나눈 나머지가 전체 나머지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벌써 여기에 100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안 생기는 거지. 100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머지 안 생기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봤더니 10 곱하기 10 해서 벌써 100의 배수. 요것도 이제 나머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전체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뒤에서부터는 10의 세제곱, 4제곱, 5제곱일 거라서 전부 다 100의 배수라서. 그러니까 얘 계산하시면은 1이죠.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래서 A가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1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 1. 21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요 21은 이제 어떻게 쪼개면 되겠냐면 400이니까 20 더하기 1의 거듭제곱으로 쪼개시면 되겠죠. 20의 제곱이 400. 그래서 20 더하기 1의 전체 10승. 그래서 요것도 쟤랑 똑같이 20의 오름차순으로 하시면 돼요. 10C 0. 20의 지수랑 맞춰서 1의 10승, 20의 0승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10C 1, 1의 9승, 20의 1승 그리고 10C 2, 1의 8승, 20의 제곱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400으로 나눈 나머지지 여기 400 보이죠? 그럼 이제 이 이후부터는 전부 다 400의 배수일 거니까 여기서부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건 400이 안 되네. 10 곱하기 20이라서 여기가 200 그리고 요거 1, 1, 1이니까 이거 1 그럼 이제 두 개를 더해서 4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최종 나머지가 되는 건데 201이잖아요 400보다 작으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더하시면 202가 답이 되는 겁니다. 네, 괜찮지 않나요? 103번 한번 해볼까요? 103번 102번은 내가 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요거는 30 더하기 1의 12승으로 하시면 되죠. 12C 0, 1의 12승, 30의 0승 12C1, 1의 11승, 30의 1승 12C2, 1의 10승, 30의 제곱 이렇게 갈 건데 30제곱부터 900이니까 요 뒤부터는 없애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여기가 1 여기가 360
두 개 더한 거 361 나누기 900 요거에 나머지니까 그냥 361이 답이 되는 겁니다. 맞죠? 361. 네, 361. 오케이. 자, 근데 102번에 좀 별표 좀 쳐주십시오. 거기에다가 곱하기 1이라고 쓰시면 돼요. 곱하기 1. 저기서 잠깐 보세요. 우리 103번 fun거에서 보시면 그 하나의 항이 1이라서 1은 전부 다 곱하기 1 하면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사실 이항 정리니까 하나는 지수가 줄어들어야 되고 하나는 지수가 늘어나야 되고 이 조합이랑 곱해진 게 이렇게 항이 두 개가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략을 해버릴 수 있지. 이렇게 어차피 곱하기니까. 그럼 생략을 하면 이게 항이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이항 정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항이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그게 이거야. 지금 뭔가 15C0, 15C1, 15C 하고 3도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항 정리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이 하나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1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1을 회복시키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쓰냐. 일단 우리 익숙한 형태대로 조합을 전부 다 앞에다 써주시고요. 이렇게 쓰고 요거 곱하기 3을 안쪽에다 쓸게요. 요거 3 곱하기 3의 1승 그리고 요 3의 제곱 3의 제곱 그리고 요것도 3의 세제곱 요런 식으로 안쪽에다가 쓰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곱하기 2를 쓰는데 지수를 맞춰서 쓰시면 되지. 여기 원래 요 위에 있는 두 지수 합해서 1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에 13승 여기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뭐 계산에 변화가 없는 거죠. 식에 변화가 없고 이것도 1에 12승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1에 14승 이제 규칙적으로 제 앞에 찾아보시면 1이 12, 13, 14, 15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고 3은 3, 2, 1, 0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 이렇게 그럼 이게 원래 뭐였겠니? 이게 두 개의 항 3이라는 항하고 1이라는 항하고 두 개를 더해서 이거랑 더해서 전체 15제곱을 한 걸 이렇게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4의 15제곱이다. 근데 우린 2의 몇 제곱인지 찾으셔야 되니까 2의 제곱의 15제곱이다. 2의 30제곱이다. K가 3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게 잘 나와요. 그래서 뭔가 항이 하나밖에 없다 싶을 때는 1 곱하기 2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으면 이거 풀린 분들은 57쪽에 115번을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랑 똑같아요. 쌤 하시는 거
같이 만들어 볼까요? 식을 만들어 볼까요? 항이 두 개가 필요한데 지금 지수 올라가고 있는 게 7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곱하기 1을 이용해서 항을 두 개로 늘려주시는 거야, 조작을. 그러면 여기 NC1에 이거부터 하면 편할 거야. NC2에 7의 제곱이니까 얘랑 지수가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1은 요거 뺀 거. N-2승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제 7의 1승이니까 1의 N-1승 지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제 규칙 7의 2, 1, 0승 그리고 N-2, N-1 요거는 N. 이제 식의 변화가 없죠. 곱하기 1로 다 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어떤 식이었는지를 찾아주기만 하시면 돼요. 이 항, 두 개 항, 7이랑 1이라는 항, 7 더하기 1 그거의 n제곱 이렇게 이거죠. 그래서 8의 n제곱 2의 세제곱 n제곱 2의 3n제곱 2의 3n제곱입니다. 8의 n제곱이라서 그래서 3n이 60이니까 n이 20이 되는 거죠.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1을 놓쳐서 많이 틀려요. 예. 되셨으면 오늘 확률 조금만 합시다. 쪽으로 갈게요. 시행과 사건. 우리 확률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확률 배웠죠. 그쵸? 그때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전체 분의 경우의 수 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용어들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용어만 복잡하고 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문제 아니 책 같이 읽어보면서 봅시다. 6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시행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시행은 뭐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냥 이런 거야. 문제에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주사위 던지는 게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뭐 동전을 던질 때 동전 던지는 게 시행이 되는 거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주사위 던지는 거는 내가 눈을 조작할 수가 없죠. 랜덤으로 나오는 거죠. 무작위로. 그래서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건데 표본 공간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시행. 표본 공간은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모든에다가 동그라미. 표본 공간이 무엇이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나열해 놓은 게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이 1, 2, 3, 4, 5, 6 이렇게 6개 있잖아. 이게 표본 공간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뭐 다음 시간에 집합 배울 거지만 집합 표현할 때 요 1, 2, 3, 4, 5, 6이라는 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중괄호로 엮어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중괄호만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집합 다 조금은 배우지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어쨌든 전체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건은 뭐 여기 부분집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를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중에서 이 표본 공간 중에서 짝수 눈이 나오는 거 2, 4, 6 요것만 골라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중에 일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걸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다. 소수눈이 나온다고 하면 2, 3,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말을 어렵게 한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근원 사건이라는 거. 근원 사건이 중요하진 않은데요. 그냥 요 중에서 하나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중요해. 그냥 1 하나만 가지고 있는 집합. 2 이런 거. 3 4 6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밑에 써 있어요. 그 밑에 예시 나와 있을 겁니다. 보기. 그리고 전 사건, 근원 사건 밑에 전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전 사건. 이런 거.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문제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거는 1 되는 거죠. 이제 요거 집합으로 써보시면 1, 2, 3, 4, 5, 6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요거 써보니까 저 표본 공간이랑 똑같지. 그냥 전체 집합이랑 똑같지. 그래서 거기 표본 공간이랑 같다는 얘기가 이거고요. 6번 공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공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여기 있는 표본 공간 중에 음수 눈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공사건이라고 하고 뭐 집합에서 우리가 공집합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표현은 뭐 이런 기호로 하는 거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배관 사건, 여사건 봅시다. 집합 조금씩 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는 분? 예, 요거 집합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걸 예로 계속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것의 표본 공간은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표본 공간을 보통 문자로 뭐라고 쓰냐면 표본 공간을 샘플이라고 해서 S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 집합 표현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로 엮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사위 모든 눈을 표현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1, 2, 3, 4, 5, 6 요렇게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집합에서 요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애들을 원소라고 하죠. 이걸 원소라고 하지. 그래서 얘들 원소를 나열한다 해서 원소 나열법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A 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짝수눈이 나오는 거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2, 4, 6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것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시면 2, 3,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내가 이 집합을 그림으로 좀 보기 좋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야. 표본 공간은 모든 경우의 수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표현할 때 직사각형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직사각형으로. 그래서 여기 전체가 S 표본 공간이 되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246이나 235라는 애들은 집합이니까 이제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는데 요렇게 동그라미 A 요 A 안에 저 안에 있는 원소 246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B 안에 235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거를 겹쳐서 썼냐? 246 A에도 들어가 있고 B에도 들어가 있는 원소는 여기 겹쳐진 부분에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쓰고 그럼 이 나머지 겹쳐져 있지 않은 거는 이제 4, 6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2 말고 나머지 3, 5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집합 표현 방법 중에 어렵지 않죠? 표현하는 건 괜찮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합사건. 여기 용어는 똑같은데 합사건하고 곱사건이 나와 있죠?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 기억나십니까? 합의 법칙은 뭐였냐면 A 또는 B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A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더하기 B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는 게 합의 법칙이라고 했었어요. 합의 법칙은 또는으로 연결이 되는 거.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걸 합의 법칙으로 구해주면 된다고 했었다. 근데 이제 얘가 A 또는 B가 발생하는 거니까 A 2, 4, 6이 나오거나 아니면 2, 3, 5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표현을 할 때 합사건이면 이거 전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A 집합이랑 B 집합이랑 다 합해서. 그래서 집합적으로 저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A 합집합 B 두 개를 합쳐준다 해서 컵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건 집합에서 다시 배울 거고 어쨌든 합사건이라고 하면 다 더해준 것이다. 그럼 이거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 있는 거 다 쓰시면 돼. 2, 3, 4, 5, 6 이해 합사건. 자, 그 다음에 곱사건 한번 봅시다. 곱사건은 곱의 법칙 생각하시면 돼요. 곱의 법칙은 언제? A 그리고 A가 발생하고 B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우리가 곱의 법칙을 썼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A 또는 B가 합사건 A or B가 합사건이었으면 얘는 A and B가 되는 거지.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거. 그래서 곱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사건은. 그럼 A랑 B가 동시에 발생해야 된대. 짝수이면서 동시에 소수여야 한대. 짝수이면서 동시에 소수여야 한대. 여기. 곱사건이 의미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이제 저거는 집합에서 교집합이라고 하죠. 표현할 때 이렇게 컵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A하고 B가 동시에 겹쳐지는 부분. 그래서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쓰시면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사건 먼저 할게요. 여사건 나왔나 드디어. 우리 앞에서 경우의 수 구할 때도 여사건으로 푸는 거 자주 나왔었죠. 여가 뭐냐면 이건 나머지라는 뜻. 그러니까 A가 발생하지 않는 걸 A의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거. 여기 뭐라고 나와있죠?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 반대 경우. 그래서 요 나머지가 영어로 컴플리먼트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사건을 표현할 때 요 위에다가 쬐깐하게 C를 써줍니다. 쬐깐하게 C를 써주면 A의 여사건이란 뜻이고요. 나 이거 하나 안 썼다. 지금 전체 집합에서 1이 빠졌죠? 그치? 여기 안에 1이 없지? 그 1은 요 바깥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A의 여사건이 의미하는 게 어디냐면 A의 바깥 부분. 여기 이거의 바깥 부분. 요 나머지 이 나머지들이 A의 여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소로 보시면 분홍색 빗금 쳐진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게 1, 3, 5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지. 말로 한번 해보자. A가 아까 뭐였냐면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 A였거든요. 그럼 A의 여사건이라고 하면 짝수의 눈이 나오지 않는 거, 짝수가 아닌 눈이 나오는 거,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거. 그래서 1, 3, 5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집합으로 좀 간단하게 표현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배반 사건입니다. 그 배반 사건에다가 별표 좀 쳐주세요. 3번. 이건 세로 그릴게.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데 이제 B는 지워버리고 A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C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눈이 짝수니까 2, 4, 2 이렇게 되는 거고 C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눈이 1, 3, 5 이렇게 되는 거고 겹치는 원소가 없어요. 이렇게 그려야 되죠. 겹쳐져 있는 원소가 없어서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이 겹쳐지는 부분을 교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습니다. 겹쳐져 있는 부분을 이게 없는 게 배반 사건이야. 겹쳐져 있는 원소가 없어. 봉집합. 이건 이제 원소가 없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A랑 C가 원소가 없는 부분 이거를 A와 C가 서로 배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뒤에 독립사건이라는 거 배우는데 독립하고 배반하고 종종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배반이다 라고 하면 교집합이 없다 라고 바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교집합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은 다 끝났고 필수 1번 한번 봅시다. 이거 다 똑같은데? 여러분 이 풀이 가리시고 이 위쪽에다가 풀 좀 풀어보실래요? 1번 또 주사위 나오는 거거든요. 주사위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눈이 나오는 게 A, 홀수눈이 나오는 게 B. 풀어보세요.
배반인 두 사건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겹치는 원소가 없는 거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A하고 B. 아까 우리 예시로 봤던 거. A와 B가 서로 배반이다. A와 B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도 2번 보자. 예, 이번은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8장의 카드라고 했으니까 표본 공간 전체 샘플이 1부터 8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1, 2, 3, 4, 5, 6, 7, 8. 근데 A가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A가 이제 1, 2, 3, 6 이렇게 되는 건데 A와 배반인 사건을 만들려면 내가 여기 1부터 8까지 자연수 중에 어떤 원소를 뽑을 때 얘랑 겹치지 않는 원소들만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은 제외하고, 1 제외하고 2도 뽑으면 안 되고 3도 뽑으면 안 되고 6도 뽑으면 안 되고 4, 5, 7, 8 중에 몇 개 원소를 뽑아서 사건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5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7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8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고배 법칙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부분 집합의 공식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6개 부분 집합 공식은 사실 경우의 수로 구하는 거였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확률의 뜻으로 넘어갑시다. 62쪽. 예, 확률은 표현을 이렇게 해요. 이걸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A 사건이 8장의 카드 중에서 6의 약수의 카드를 뽑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럼 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 A 이런 식으로 씁니다. A가 일어날 probability 그 밑에 확률 그렇게 나와있죠.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아까 우리 중학교 때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로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어렵게 쓰는 거예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S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 8개 분의 A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 이렇게 어렵게 쓰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 똑같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 이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구하는 확률이고요. 그 밑에 통계적 확률은 여러 번 시행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내가 진짜 1200번을 던졌다. 그때 1의 눈이 200번이 나왔다 라고 하면 1200분의 200 이런 식으로 실제 시행한 횟수로 통계적 확률을 구하는 건데 잘 안 나옵니다. 63쪽 확률의 기본 성질 당연히 0부터 1 사이가 되겠죠? 이거 볼까? 6이 전체 표본 공간이 일어날 확률 전체 확률은 8분의 8이니까 당연히 1이겠죠. 그래서 아까 전 사건 얘기를 했었는데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확률이 1이 되는 거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0이 되는 거고 등호 들어갑니다. 0 이상 1 이하 2번 3번은 방금 설명했고요. 넘어갑시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64쪽 예, 지금 보시면 서로 다른 2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상황이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하고 가자. 첫 번째 주사위는 6개 그리고 동시에 다른 주사위 던져서 6개 전체 경우의 수가 3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분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번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1부터 6까지 6개 36분의 6 그리고 2번 두 눈의 수의 차가 4 이상일 확률 최대 차가 5까지밖에 안 돼요. 1부터 6 그치 1, 6 그럼 이제 차가 4랑 5인 거 한번 구해보시는데 차가 4인 게 1하고 5 그리고 2하고 6
근데 지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 주사위에서 1 나오고 B 주사위에서 5가 나오는 경우하고 요게 바뀌어서 A 주사위에서 5가 나오고 B에서 1이 나오는 경우는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6, 2 이것도 다 바꿔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1, 6 그리고 순서 바꿔서 6, 1 그래서 전체 6개 이것도 36분의 6,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3번이 뭐야? 두 눈의 수의 곱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일 확률. 그럼 이제 곱이 1인 거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대값이죠? 얘가 1, 1 그리고 2, 2 말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1, 4 4, 1 이런 것만 조심해서 추가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3, 3 근데 저기밖에 없지 않나요? 4, 4 요 2, 8 안 되니까 그렇지 2, 8은 안 되고 여기 5 여기 6 그래서 다 합해서 8개 36분의 8 하시면 되는 거죠. 맞지? 자 그러면 124번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던지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죠? 36분의 그리고 중근 가진다 했으니까 판별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짝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b가 0이 되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a제곱하고 b하고 같은 경우의 수만 세시면 되는 거죠. 맞지? 1, 1 2, 4 끝 아니야. 이거밖에 없는데. 네, 2개밖에 없네. 그래서 18분의 1 이게 답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자 이제 다음 3번부터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에서 했던 거를 확률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경우의 수를 잘 해야 확률도 어려운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지금 3번은 보시면 그냥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1번 A, B, C, D, E, F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전체 경우의 수가 일렬로 앉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A, B, C가 서로 이웃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제 구할 때 전체 A부터 F까지 그냥 조건 없이 일렬로 앉는 경우의 수에서 A, B,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A부터 F까지 일렬로 세워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6팩토리얼 해버리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A, B, C가 이웃해야 된다 했으니까 요거 한 명으로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4명 일렬 배열 근데 그 중에서 A, B, C가 안에서 순서 바꾸는 거 3명 일렬 배열 이렇게 하시고 약분을 좀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6팩하고 4팩 나눠서 요거 4 밑으로 없어지고 5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죠. 괜찮죠? 5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남자 2명,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운다 라고 했으니까 역시 이것도 5명 일렬로 세우는 게 전체 경우의 수 500분의 그 중에서 남자가 양 끝에 서야 된대. 그럼 남자 먼저 배열하면 되겠네. 2팩토리얼. 그리고 여자 사이에 배열하시면 되겠네요. 3팩토리얼. 이렇게 다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약분해서 5, 4 분의
자, 그러면 우리 126번만 하고 넘어갑시다. 126번 해보세요. 저문좀 마시고. 네. (28분의 5) 나오나요? 괜찮나요? 빠르게? 지금 같은 문자 없죠? 그냥 8팩토리얼이 전체. 그리고 CT 사이에 두 개 문자만 들어가는 거죠. CT 사이에 두 개 문자가 있어야 되니까 CT 사이에 들어갈 두 개 문자를 뽑아서 나열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CT 말고 남은 6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니까 이렇게 하시고 나랑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요게 CT 사이에 들어갈 문자 그리고 C하고 T하고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하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얘를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1열 배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8분의 5 예. 그 다음에 중복 순열로 넘어갑시다.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중복 순열 이거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설 가지고 바로 풀어볼까요? 예, 전체 경우의 수가 이제 5개를 중복을 활용해서 4개 뽑는 거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5의 4제곱. 근데 이 중에서 짝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2 또는 4 이렇게 2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5 곱하기 5 곱하기 밑에만 2 여기 위주로로 뚜루루 없애서 5분의 2가 가게 되는 거죠. 넘어갑시다. 5번도 가리고 한번 해보실래요? 필수 문제만 빠르게 하고 끝내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 구하시고
전체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나눠주셔야 되죠. 요거 전체가 7개를 배열을 하는데 같은 A가 2개 그리고 O도 똑같은 거 2개 그래서 2팩 2팩 이렇게 나누시면 전체 경우의 수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모음끼리 이웃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 이렇게 묶어놓고 한 문자 취급 그러면 하나 둘셋넷 이거 다 다른 문자니까 다 4팩 이렇게 나열하고 이 안에서 순서 바꾸는 거 고려하셔야 되죠. 저 안에서 순서 바꾸는 게 일단은 곱하기 4팩 근데 또 같은 게 2팩 2팩 이렇게 되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번분수 위아래에다가 2팩 2팩 다 곱해버리시면 요거 분자 요렇게 분모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팩이랑 7팩이랑 좀 약분을 할게요. 7, 6, 5 그럼 요거 4팩 24 그래서 35분의 3 맞네요. 35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최대한 간단하게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6번 6번은 좀 같이 볼게요. 지금 공이 막 섞여 있는데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빨간 공 5개, 총 10개의 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를 꺼낸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색깔 상관없이 항상 10시사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시사 색깔 상관없이. 근데 내가 2번을 해볼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흰 공 2개를 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3개 중에 2개 뽑으시면 돼요. 흰 공 3개 중에 2개. 그리고 연달아서 검은 공 2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2C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3번만 조금 신경 써서 하시면 되고요. 1, 3번 가리고 한번 해봅시다. 예, 빨간 공은 여전히 전체는 10시사 되는 거고 빨간 공 5개 중에 4개 뽑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게 이제 해석이 흰 공 2개만 뽑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흰 공 3개 중에서 2개 먼저 뽑아주시고 남은 2개는 흰 공이면 안 되죠. 남은 2개는 여기 남아있는 7개 공 중에서 지금 4개 뽑는데 2개 뽑았으니까 2개만 더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구분하지 마시고 여기서 경우의 수 나누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로 갑시다. 7번. 이건 해석을 좀 잘하셔야 돼요. 지금 흰색하고 검은색 공을 합해서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에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보건 추출이라고 써놨는데 공을 꺼냈다가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꺼냈다가 다시 넣고 다시 뽑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넣는 게 보건 추출이에요. 처음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복원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비보건 추출이라고 하면 공을 꺼내서 다시 넣지 않는 경우 이런 걸 말해요. 이건 이제 그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식이 달라져서 잘 보셔야 되고 보건인지 비보건인지. 근데 3번에 한 번꼴로 2개 모두 흰공이래. 일단 얘 3분의 1이란 얘기지. 확률이
이걸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거 10을 잘 쓰셔야 되는데 내가 10개 중에서 2개를 동시에 꺼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근데 흰 공이 둘 다 나와야 돼. 저기 보세요. 아까 흰 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흰 공의 개수를 X개라고 잡으시면 X개의 흰 공 중에 2개 모두 흰 공이 나오는 게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해석을 좀 잘해야 돼서 요 부분 같이 봤습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뭐 다 나오겠죠? 그래서 X가 6이 될 겁니다. 흰 공이 6개. 137번 해볼까요? 너무 쉬운데. 이죠 예. 이거 그냥 15개 중에 3개 꺼내는 게 5분의 1인 거죠. 그리고 70쪽의 기하적 확률. 근데 내가 설명드리지 않았었나요? 공통수학 2에서 기하적 확률 설명 안 드렸었나요? 안 드렸었나요? 이거 말고 우리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자. 73쪽. 151번이요. 이게 작년 수능 30번 문제거든요. 원래 30번에 킬러만 나와야 되는데 되게 쉽게 나왔어요. 30번이. 진짜 나중에 다 배우면 이거 1초컷 나는 문제라 한번 지금 좀 고민하고 다 같이 풀어봅시다.
답은 19입니다. 18분의 1. 뭔 얘기냐? 주사위를 한 번 던졌는데 주사위 눈이 만약에 1, 2, 3, 4, 5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세 번째 동전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주사위 눈이 1이 나와. 그러면 요 동전을 뒤집어서 뒷면으로 만들고 5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동전을 뒤집어서 앞면으로 만들고 이런 얘기고 주사위 눈이 6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전부 다 뒤집어서 이거를 뒤에 앞에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세 번을 했을 때 전부 다 앞면이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게 전부 다 앞면이 되려면 이게 뭐 뒤로 다 똑같은 앞으로 다 똑같은 돼야 되는 거고요. 뭐 제일 간단하게 뒤에 있는 거를 세 번 이런 식으로 뒤집어 버리면 전부 앞면으로 끝나겠죠?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그렇게 하면 앞면으로 끝나는 거니까 첫 번째로 주사위 눈이 3번이 나와서 뒷면 뒤집고 그 다음에 4번이 나와서 뒷면 뒤집고 5번이 나와서 뒷면 뒤집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순서는 상관없죠. 4가 먼저 나와도 되고 5가 먼저 나와도 되고 하니까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 6개 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6을 쓰는 거야. 전부 다 뒤집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한 방에 뒤집을 때 6을 쓰려면 앞면으로 뒤집어져야 되는 거니까 얘들이 전부 D가 돼야겠죠. 앞면이었던 애들이. 그래서 1번, 2번이 나와줘서 마지막에 6으로 이렇게 싹 뒤집으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순서는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먼저 뒤집은 다음에 1, 2가 나와서 걔들을 앞면으로 바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얘도 전부 다 다른 거라서 3팩토리얼 그래서 6 그럼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주사위를 3번 던지는 거기 때문에 6의 세제곱 요거 두 개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더해서 12 맞죠? 그쵸? 그럼 요거 약분하고 요거 약분해서 18분의 1 분자분 모아서 19가 답이었어요. 말도 안 되죠. 이게 30번입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